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 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아,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살인 관련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분명히 오촌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 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예.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예. 그냥 덮었어요. 예.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재판에서 오촌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그 영장실질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살인 관련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분명히 5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그게 유경자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예. 그냥 덮었어요. 예.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새벽과 아침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예.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예. 폭력 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어제 MBC 신임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명박 시절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승호 PD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노영 방송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MBC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했고 그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실제 실행됐는지 이미 밝혀진 마당인데도 그때 MBC가 공영방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하면 둘째치고라도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다는 비판은 과연 스스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의심케 합니다. 최승우 내정자가 노조를 등에 업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만약 등에 업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경사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사장,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사장 아닌가요?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본 비판인가요?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조직의 대표, 이건 아주 상당히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바보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체 미니를 하나 했어요. 옵션 열기 네, 자체 미니를. 최초 아닌가요? 자체 미니. 그래서 일단 짧게 주요 뉴스를 짚고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인터뷰를 스스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담당 PD도 깜짝 놀라시던데요. 미니 누구랑 하냐고. 나랑. 스스로 자체 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옵션 열기 검색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그리고 뭐 종편도 여기다 대해서 뭐 그거 아니라고 반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 제가 오늘 완전한 한 삽 덮어가지고. 네, 김어준이 묻고 김어준이 답한다. 뭐 이런 코너.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성명불상 실소유주. 네, 여기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는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성명불상 그렇죠. 실소유주가 맞죠. 예. 네, 이들 단체는 두 사람을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43개의 차명 계좌에다가 관리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7년 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냈던 정호영 변호사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당시에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몇 달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관련 뉴스가 JTBC에서 몇 가지 주르륵 나왔죠? 예. 네, 정호영 특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과거 BBK 특검은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오히려 다스에 돌려줬다라는 증언을 JTBC가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서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줬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할 증거 은폐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다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이 왔는데 특별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특검이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예.
당시 특검, 물론 특검에 소속했던 모든 검사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결정한 특검보, 예, 및 몇몇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예. 공범이었다. 자, 그리고 또 JTBC가 관련 보도를 또 했죠. 예. 네,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다스 경리팀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라는 증언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면서 비자금 조성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해당 직원은 특검 조사에서 비자금을 다 자기가 조성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요.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0억대 비자금 계속 나오는 그 비자금 120억대 비자금을 20대 직원 하나가 내가 다 해먹었고 내가 했다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야. 네, 당시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특검이 그랬겠지 하고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0억을 해먹었다는데. 그리고 JTBC 취재진들이 정호영 특검과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요.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답변 어떻게 합니까? 자,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뉴스공장과 JTBC 영향력 차인가요? 예.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JTBC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 사살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수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제는. 네, 미리 예고드리면 다음 주 시사인에도 관련 보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할까요? 네. DJ 비자금 의혹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예.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08년에 불거졌던 당시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야가 갈등을 불러왔던 의혹인데요. 당시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허위사실로 종결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를 보면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대검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고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성영 의원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주원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에요, 현재.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DJ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거기에 최고위원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100억짜리 양도 CD 의혹을 제기한 숨어있던 장본이었다는 뉴스가 지금 1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10년 만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좀 박주원 의원의 개인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분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2006년에 당선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이후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입당을 했어요. 예. 국민의당 창당하고 나서 입당을 했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본인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숨어있던 장본인인데 DJ 정신을 개선한다고 하는 국민의당 입당하는 것부터 좀 의심스럽다. 결과론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 지금은 국민의당에서 대표적인 통합합니다. 지금 보수정당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이거는 소위 트로이 목마루 오해받기 딱 좋은 행보예요. 이건 본인이 직접 이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고위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밝혀졌으니까요. 네, 물론 제보자가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자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지도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으로 누구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욕되는 거죠, 지금. 누구도가 아니라 본인이 해명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DJ를 했던 사람이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에 굳이 입당해서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보수정당과 합당하자고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갑자기 중간에 민의를 하시는 건가요? 끝에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예, 자체 민의. 네. 잠깐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브리핑을 하다가 미투 해시태그 얘기하다가 예, 그렇죠. 어제 타임의 올해 인물 설명을 하다가요. 나온 태그 이야기입니다. 얘기 나와서 제가 갑자기 발동을 해서 이것저것 좀 뒤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왜냐면 또 어제 정편에서 이거 댓글 알바 아니다 뭐 이런 물타기도 나왔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데 잘 모르시면서 참전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그 살인 관련 그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그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예, 아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그 분명히 그 오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그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예.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자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깨인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예. 그냥 덮었어요. 예.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그 살해당한 박용철 씨.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살인 관련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예, 아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그 분명히 그 오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그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예.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어요.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예. 경찰에서 예.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네. 경찰을 수사하면서 예.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예.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예. 폭력 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인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 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아,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예. 그냥 덮었어요. 예.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예.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폭력 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어제 MBC 신임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명박 시절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승호 PD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공영방송 MBC가 노영 방송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MBC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했고 그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실제 실행됐는지 이미 밝혀진 마당인데도 그때 MBC가 공영방송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하면 둘째치고라도